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지난 2022년은 청년 정치인의 해라고 불릴 만큼 2030 세대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 이들의 목소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더욱이 한 해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면서 전북의 인구는 177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선거철 보여주기식이 아닌 청년들의 주도적인 정치 참여로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청년 정치 전북의 희망이 될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전북의 청년들이 바라는 체감도 높은 정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청년 정책과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청년들한테 주는 수당 단기간으로서는 효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효과는 미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젊은 층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청년층에서 청년층을 믿어주고 밀어줘야만 시작하는 정치인도 힘이 나고, 청년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집중하고 있고 청년들한테도 청년 지원 같은 것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이 일자리가 사실은 좋은 환경은 아니어서 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정책 이런 걸 좀 더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젊다고만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지금까지 그런 게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청년 정치가 그렇게 와닿았던 적은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정책 같은 것들도 보여주기식이라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회잖아요. 기성 정치인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공약만 남발하는 사이에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청년 정치인들이 세대를 대변해서 공약을 세우고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비전들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집 장만하고 돈 모아서 부족함 없이 그냥 많이 버는 것도 욕심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게 진짜 요즘 꿈 같아요. 청년들의 꿈이 별거 없이 평범하게 사는 거, 그냥 위로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요. 네, 전북의 청년 정책과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유정 전주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의원 신유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신승욱 수석 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신승욱입니다. 네, 그리고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최한별 준비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최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전북도당 이명준 군산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군산지역위원장 임형준입니다. 예. 자, 네 분의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분 나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제 현역인 신유정 의원은 현재 정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청년 정치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세 분은 지금 아직 좀 현역이 아니신 상황에서 청년 정치라는 수식어로서 대표로 지금 나오셨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 내가 맞나? 이런 어떤 본인들의 체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함께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승욱 수석 부위원장. 네, 저 국민의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신승욱입니다. 저는 이제 선거를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 낙선을 하고 나니까 어떤 청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일반인에 가깝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서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려면 그만큼 더 보통 청년이 되어봐야 그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 정치인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선거 이후로는 좀 보통 청년들과 같은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전주시 바선거구에 지난 지방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던 거예요? 아니, 민주당으로 나가야지 왜 국민의힘으로 나가? 이런 그 걱정의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으로 나가라는 분보다는 이제 무소속으로 차라리 나가라.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많으셨는데, 예. 어쨌든 이제 시의원이든 이제 국회의원이든 여당의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인 상황에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여당으로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은 무소속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신유정 전주시의원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뭐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현역 의원으로서 느끼는 말을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전주시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주시의원 신유정입니다. 예. 초선으로서 함께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떤 느낌을 좀 갖고 계세요? 이제 벌써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 이제 보통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1년 정도는 한 바퀴 돌아야 좀 이 사이클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 많은 이 시간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또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사실 저도 좀 뭐 그냥 가만히 배우면서도 할 수 있었지만 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서 뭐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시정 질문 같은 것도 했고 예. 또 행정사무감사도 좀 하고 열심히 이렇게 배워가는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예. 23세 나이에 당선이 됐죠? 22입니까? 만 22세에 22세. 출마를 했었고 예. 예, 지금 이제 만 나이를 빼면은 25살의 나이입니다. 예. 그 옆에 이제 우리 신승욱 그 부위원장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역에서 예. 이제 기존에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한 건 아니었고 예.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왜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나갈까 이 문제에 좀 관심 가지면서 활동가로 활동을 했는데 예. 그렇게 활동하던 중에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는 소리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청년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의 좀 지역 경제에 있어서 목소리 내는 모습을 좀 보았고 예. 그래서 좀 같이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대학생 위원장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자, 네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스피드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보당의 지난 10년 정도를 활동해온 활동가, 청년 문제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 카선거구에 출마해 또 낙선을 한 우리 최현별 위원장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더 해주셔도 좋고. 예. 네, 저는 그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생 입학하면서부터 그때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싼 등록금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을 모아서 매일 촛불 집회하고 그 등록금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정당이 민주노동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입을 하게 됐고 통합진보당 거쳐서 지금 진보당까지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예.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송천 이동 지역구로 출마해서 13% 득표를 했고 아쉽게 낙선을 했던 최한별입니다. 아쉽게입니까? 13%는? 저는 그래도 꽤 많은 득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처음 나왔는데 많이 모르시기도 할 텐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진보당으로 더 노력하면 당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순창의 지역구인 도의원인 오은미 의원은 이제 3선의 도의원이 됐잖아요. 어떤 그런 진보당의 선배 정치인들을 보면서 진보당의 가능성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또 그리고 익산에도 저희 손진영 의원님이라고 그렇죠. 처음 출마하셔서 이제 당선이 되셨던 의원님도 계시고 충분히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은 정당이라고 해서 당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많이 믿음과 신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두 분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은. 자, 이번에는 정의당 전북도당 이명준 군산 지역위원장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정의당 군산 지역위원장 임형준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생활 하면서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한 게 많았고 이제 이거를 좀 실천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정당 생활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분회 총무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회장 그리고 전주시 청년위원장 그 대원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군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는 안 하셨어요? 네, 출마는 안 했습니다. 예. 왜 안 하셨습니까? 저보다 더 이제 실력 좋으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의당에 몸을 담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살아갈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네, 평생 함께할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정당에 대한 애정을 아주 과감히 말씀들을 해주셔서 우리 네 분뿐만 아니라 함께 또 만들어가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당을 떠나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옳고 그름에 있어서의 자기 소신 정치를 하신다면 분명한 변화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분 네 분 오늘 제가 시작 전에 여쭤보니까 이렇게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소통한 적 한 번도 없으셨다고 했는데 정당 사이의 청년 정치들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까? 이명준 위원장. 민주당 국민의힘은 거의 못 봤고요. 여기 그 진보당의 최한별 전 후보님은 이제 노동절 때나 그런 행사 때 몇 번씩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따로 마주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중앙당 차원에서 보면 정치개혁 특위라고 해서 서로 이 지금의 현 정치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기구가 정당에 상관없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분들이 공통된 주제로 또 전라북도 현안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까? 현역 의원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필요하다고는 보세요? 네, 앞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이 지역에서의 청년 정치 아카데미도 하고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당의 청년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조직을 통해서 이제 각 당이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조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렇게 활발한 모임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조금 이제 전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좀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또 현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최한별 의원님들. 네, 저도 물론 저희 각자의 당 내부적으로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이런 모임들은 다 각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정당들과 만나는 기회는 이렇게 언론에서 불러주실 때 아니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는 뭐가 다를까? 청년 정치의 반대말이 기성 정치일까? 기성 정치 반대말이 대안이 청년 정치일까? 어떻게 우선 개념 정의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청년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의 청년 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 예를 들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왔을 때 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왔을 때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 청년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존도가 높은 청년 정치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 그 이외의 청년 정치에 바라는 점들이 우리 도민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년 정치를. 사실 이제 기성 정치에서 보여줄 수 없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특정 인물 대표인으로 비춰지는 청년 정치보다는 저는 그냥 다양한 청년 정치인들이 양성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다양한 청년 정치인이 먼저 좀 양성되고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돼야 좀 청년 정치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을 우대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다만 이번 선거 때는 제대로 도입이 됐지만 아직 여러 가지 지역 배경상 그 청년 공천 제도를 또 도입하지 못한 지역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편안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 정치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면 정치할 준비가 좀 돼 있을까? 우리 그 기성세대가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하고 아울러서 그러면 각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청년 정치인들을 시작으로 어떤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선거 때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세 분은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정의당의 일단 그 청년 정치를 이제 물리적 나이로 나누면 안 될 것 같고요. 청년 정치를 말 그대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위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 청년들에게 이제 소년급제라고 하죠. 이렇게 그 청년분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정계 진출하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에 앞서서 좀 약간 좀 더 실력을 쌓고 그래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성 정치인들과 같이 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가 꼭 당선이 돼야만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활동하면서 계속해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년 정치에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텐데. 우리 최현별 위원장님.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전북 도의회랑 전주 시의회를 좀 바라봐 보면 그 도의회에서 뭐 그 투기 의혹 같은 걸로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 시의회도 뭐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비위가 터져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런 정치 행태를 보고 시민들이 신물이 나고 청년들도 이제 더 이상 관심 안 두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뵀었는데 이런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좀 이제는 새로운 상상력, 좀 가감한 도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청년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거는 기성 정치인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승욱 부위원장님도 전주시 바선구에 출마하셨잖아요. 아직도 20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보기에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을 또 보기도 합니다만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 청년 정치가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변은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일단 청년 이제 물리적인 나이에서 오는 이제 경험 부족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기성 정치인과의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좀 특화된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좀 청년의 창의성으로 기존의 어떤 좀 틀에 박혀서 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이제 창의성으로 좀 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할 말은 한다는 그런 좀 패기나 어떤 좀 도전 정신, 뭐 저항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성 정치인과는 차별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 저항 정신의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기성 정치 안에 들어가 본 신유정 의원으로서 시의회가 35명인데 초선이 17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20대의 어떤 그 젊은 청년 정치가 시의회 입성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정치, 그러니까 정당에서 표방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 또 눈치도 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전 정신이나 저항 정신을 장점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좀 활동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앞서서 신승욱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물리적인 나이에서 오는 좀 두려움이나 그런 거는 있었어요. 걱정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의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보통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집행부의 자녀뻘인 나이이고 사실은 그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동등한 관계로 안 봐줄까 하는 좀 걱정은 사실 있었는데 그러한 소통하는 방법을 또 알게 되니까 또 막상 일단 전주시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안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등한 집행부 그리고 또 동등한 의원으로서 많이 하고 오히려 저는 좀 청년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존중해 주시는 선배 의원분들이 좀 계시고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럴 때 있어서 좀 의사결정이나 의견들이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좀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제가 좀 끝까지 쫓아가서 예. 제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 결정을 좀 따라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제 시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의회가 갑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보면 시의회나 군의회, 도의회, 기초광역의회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 선거에 집중하잖아요. 교육감 선거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회의 의원들이 공부하는 좀 의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행정에서도 저 의원과는 맞아 공부를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안 돼. 어떤 이런 주문 그게 바로 이제 청년 정치인들에게 좀 더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싶거든요.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힘이 빠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 정치의 장점을 어찌 보면 그 기성세대보다는 좀 많은 것들을 더 수렴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의 장점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신승훈 위원장님. 이제 청년들이 이제 좀 변화에 민감하고 그런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기성 정치인과의 차이점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인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속해 있는 그 조직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면은 이제 그 정계에서 색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고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습 효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뛰어난 이제 그 좋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면은 우리나라 정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표 나올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로서 소통하고 비용을 줄여가면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부분들 스마트한 어떤 대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의 정치인들의 이제 장점을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 반대로 그러면 현실로 들어와서 또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이가 적으니까 경험이 없어. 그런데 조직도 당연히 없어. 자금력은 더 없어. 그런데 선거 경선 과정이나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본다면 선거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이런 목소리들을 자연히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기 하기 위한 대안, 개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각 정당별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냥 지금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별 위원장님. 진보당의. 네. 네,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부분도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그 청년 정치인의 장점은 저는 청년 당사자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뭐 언론에서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는 그렇죠. 하는데 그 저변에는 요즘 애들은 뭐 편한 걸 찾아 쉬운 걸 원해 이런 시각들이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기보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청년 정치인은 청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그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그렇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꼭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배출되기가 많이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느꼈던 것은 저 투표 한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투표 직전에 선거구가 변경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네, 불합리한 건데 또 송천 1, 2동으로 제가 3인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그게 한 달 전에 이제 송천 2동 2인 선거구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인 선거구로 변경이 되는 거는 저 같은 청년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들한테 매우 불리한 제도기 때문에 이제 3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선거구제는 돼야 소수 정당 내지는 청년들이
입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역시 양당 정치 속에서 이인은 어려움이 좀 많은 게 현실이다. 네, 맞습니다. 진보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예. 이명준 위원장은 이제 정의당의 소속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청년 정치들을 위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최한별 위원장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예. 일단 청년 정치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온 나라들이나 그런 기한들이 짧기 때문에 조직도 없고 이렇게 자금력에도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청년 정치인뿐만 아니라 군소정당 후보들이 의회 진입이 어려운 게 이제 소선구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 유세 방법도 이제 유세차나 이제 선거 운동원들을 이제 동원해서 하는 것은 이제 후보님들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제 후보의 공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선거 운동 방법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보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도지사나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 네. 시의원은 신유정 의원님 정확하게 선거 보전을 100%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이제 선거구별로 유권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인구별에 따라 다른데 대략적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최대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시의원에 나간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써야 되는 합법적 돈이고 또 15%를 득표했을 때는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최한별 위원장 같은 경우 13%를 받으면 절반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금력이 일단 부족한 게 청년들이잖아요. 한번 물론 5천만 원을 크고 작음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돈이 아니고 그래도 15%를 득표해야 되는데 그 득표가 안 됐을 때 오는 또 선거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역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시작조차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일단 현실적인 한계점인 거죠. 네, 선거비 보전 한도도 바뀌어야 된다. 15%가 100% 돌려받고 10%가 50% 돌려받잖아요. 네. 그 부분도 하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청년들도 돈이 없는데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15%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현재 기준보다 하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속 위원장님은 국민의힘의 소속으로서 시의원 후보로서 선거를 뛰어봤잖아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제 앞에 말씀해주신 선거 비용 보전 같은 문제도 도의원 선거구처럼 이제 한 명 뽑는 선거구랑 이제 2인, 3인 뽑는 선거구가 이제 선거비 보전을 받는 득표율이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만약에 이제 1인 선거구면은 20% 이상 득표했을 때 전액 보전, 2인 선거구는 15%, 3인 선거구는 10% 이런 식으로 조금 후보가 많아질수록 득표율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유정 의원은 당선이 돼서 선거 보전 다 받으셨죠?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게 각 정당이 다릅니다만 정당이 다른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가는 길이 또 너무 많이 다릅니다. 사실 여기서 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한 정당이기 때문에 청년 정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열심히 뛰다 보면 유권자들로부터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 정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좀 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년정치 전북의 희망이 될까라는 주제로 네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의 청년위원회 최한별 준비위원장, 정의당 전북도당 이명준 군산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유정 전주시의원, 국민의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신승욱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당을 선택해서 청년 정치로 활동하고 계시고 선택을 받은 분도 계시고 선택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나는
내가 청년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어떤 청년 의제 이것만큼은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당은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통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정의당의 이명준 위원장님. 네,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냥 돈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예. 일단 일해 본 적도 없고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써야 될 돈은 많습니다. 이제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휴가 내고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생활인이라서 예. 절대 이제 정당 생활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니까 신영 의원만 현역인데 나머지는 상근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일을 하시면서 지금 정당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참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게 이제 청년 기초자단제라는 거 주장했었어요. 예.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일단 만일 저한테 이제 3천만 원이 있다고 만일 사회 초년생 때 아니면은 이제 만 20세 때 3천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본다면 뭐 남들처럼 이제 똑같이 학원도 다니고 뭐 어디 같이 놀러도 갈 수 있고 좀 더 젊었을 때가 되게 풍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그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도 저희가 밝혔다시피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종부세를 통해서 지원 마련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현별 위원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일자리의 질은 담보하지 않고 이제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이제 걱정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성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물론 관에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뭐 공공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안전망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보당에서 가장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알바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대학생 그렇죠. 청년 많죠. 네, 청년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다가 잘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알바를 하다가 잘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바하는 청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일정 정도 그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서 이직을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청년들에게 가장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두 분 먼저 말씀드렸지만 왜 청년 정치를 해야 되는지 청년 지역의 의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그 신념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의원 청년 관련해서 정책과 공약을 분명히 내놓고 선거에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를 지금도 계속 내고 계시고요. 네,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계속 이제 되새기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양질의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크더라고요. 문화생활까지도.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100여 명 정도의 청년들한테 받아봤는데 떠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가장 많은 이유가 문화적인 이유도 있어서 이러한 측면까지 좀 지역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성세대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꼭 집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신승욱 우리 국민의힘 위원장은 저는 이제 인구 유출이나 좀 출산율 문제로 조금 접근을 했는데요. 이제 전북의 지금 인구 유출이 지금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신입생이 없고 졸업생이 없는 학교는 뭐
이미 많고요.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논문도 보고 조사도 해보니까 예. 이제 초등학생 한 명당 이제 공교육비가 이제 시골로 가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학생 한 명당 졸업까지 3억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들 정도로 이제 학생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유지비는 이제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대학교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정원 미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과감히 없애고 이제 계약학과나 이제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많이 만들어서 대학교도 살아남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해 떠나는 청년 인구가 뭐 10,000명은 옛 얘기고요. 15,000명, 6,000명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라북도 인구가 177만 명 선까지 무너졌다는 이야기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도지사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될까라는 어떤 의문. 하지만 역시 청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하지만 막대한 또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유정 의원님. 사실 이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책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유치도 같이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게 저는 기업의 조직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뭐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들에게 교육을 하겠다고 지자체가 하면은 교육을 갔다 오면 기업은 야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일할 시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야근을 하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게 아니라 조금 요즘 세대에 맞춰서 좀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양성하는 게 같이 가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청년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개개인 청년에게 지원이 되든 수당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청년 수당 등의 지원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한별 위원장님은요? 네, 그 전북형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농림업, 중소기업, 뭐 연구소 기업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은 수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이게 1년 동안 지원되는 한시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지역 정착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1년 동안 받을 때는 좋지만 그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저임금이고 그리고 이직을 하려고 해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다시 또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수당 가지고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힘들죠. 네, 되지는 못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되지만. 네. 예. 그 받을 때 한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 네 근본적인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이죠. 이게 떠나는 청년 세대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대안으로 이제 귀결이 될 텐데 95% 이상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인구직에 있어서 미스매칭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언론에서도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아침 페트롤 전북 시간에 계속 화요일마다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알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이론화된 시스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과연 그동안 있었나?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각자 도생하는 방향성에서 본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계하는, 그래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떠나서 버는 것보다 남아서 이 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더 훨씬 더 괜찮아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떠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유정 의원님?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노력들이 근데 언론에서 봐도 그런 노력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고 각자 수도권으로 일단 떠나는 그런 노력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예. 이제 대학교에 보면 현장 실습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에 가서 방학 동안 4주나 8주의 경험을 쌓는 건데 예. 이렇게 학생들이 지역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지역을 모른 채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해서 아무래도 지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역을 알고 또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승우 위원장님, 양질의 일자리나 양질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조금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우리 전주도 이제 대한방직 부지나 이제 이런 곳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청년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들과 이제 특별히 이제 큰 것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각자의 지금처럼 이제 다 비슷비슷한 정책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 인구 유출만 막는 정도의 정책 효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름의 대안, 내 또래의 청년들이 좀 떠나지 않는 내 고향, 내 전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 묘한이 있다면요. 결국에는 이제 지문에서 말했다시피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라북도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이제 그 지금 저기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노동법을 안 지킨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경기도 쪽 그쪽에서는 이제 노동법을 잘 지키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노동법들이 잘 그 지키는 그런 문화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잘 지키는데 지역에만 내려오면 민간 그 지역 기업들이 노동법을 안 지켜서 직원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야근도 많고 오히려 저기도 판교 같은 데도 많긴 많지만 지역에서도 노동법을 안 지키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자체도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겠지만은 민간 기업들도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 주시라. 이렇게 정의당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더 근로조건을 좀 더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 아마 근데 이 소통을 하다 보면 좁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진보당의 최현별 위원장. 네, 지금 전라북도가 어떤 기업 유치했다, 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데요. 몇 개 기업 유치했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유치하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좋은 더 나은 임금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런 관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취자 도민 여러분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요. 18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 1년에 15,000~16,000명이 떠나요. 근데 대부분 떠나는 인구의 비중이 청년이 한 87% 돼요. 근데 우리 청년이 생산 가능 인구로서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인구가 뭐 3%도 안 되는데 이 앞으로의 전북의 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전북의 초고령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시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30%를 넘는 곳들이 있고 그렇다면 전북의 경제가 앞으로 긍정적일 수 있을까?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기업들, 남아있는 도민들 가운데, 남아있는 청년들 가운데 잘 연계해서 이들이 원하는 구직 또 기업이 원하는 구인은 무엇일까?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컨트롤 타워를 행정에서 하든 지자체 행정에서 하든 이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기업 이야기 들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분이 생각하는 그런 뭐 꼭 이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어도 나름의 그래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대안 이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신유정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 네네 그럼요. 예. 사실 이제 저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쓰는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주거 비용이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거 비용부터 안정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대학생들부터 이제 독립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제 월세를 내기도 일단 부담스럽고 전세를 구하기에는 또 요즘에는 전세 사기도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인근의 쉐어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청년 임대주택을 빈집을 활용해서 이런 공급 호수 자체를 늘려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부터 되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 천천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거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돼야 되는 그러려면 또 도에서는 또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첫 시작은 역시 주거가 어느 정도 마련돼야 결혼도 생각하고 또 출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군요. 자, 세 분도 뭐 자연스럽게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그 신유정 의원님께서 이제 그 주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들이 주거비가 가장 비싼 서울로 가잖아요. 가는 게 일단 이게 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그 근로소득의 상위 10곳이 다 수도권이고 하위 10곳이 다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처분 소득도 적어요. 그래서 예. 급여 임금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같은 나이대인데도 수도권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저보다 1,0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도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격차를 거기다가 이제 근무 환경도 안 좋고 그러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그 전라북도에 이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현별 의원님. 네, 저도 이제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어쨌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 문제도 지금 전주시든 뭐 청년들의 뭐 행복주택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행복주택도 많이 확충돼야 되고 또 제 주변의 친구들은 또 많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나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또 산후조리원 뭐 이런 데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많은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산후조리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예. 또 더 농촌으로 갈수록 의료기관도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이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살기 좋은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신수 위원장. 네, 그 구인 구직 이제 기업과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그 청년들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현금성 지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또 기업에게는 어떤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이랑 이제 구직자에게 조금 더 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부터 이제 기업들과 연계해서 조금 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라북도 청년 정치인들을 모시고 우리 각 정당의 이제 대표에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도민이시고요, 또 시민이시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앞으로 또 뛰어야 될 청년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조금씩 그 대안에 가까운 길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이렇게 올 한 해 우리 청년 정치인들 뛰어갈 겁니다라고 하는 뭐 각오와 더불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니까
마무리는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유정 전주시 의원. 네, 먼저 청년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이 정말 저희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를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전주시 의회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초선 청년 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새싹 의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새싹 의원. 네, 저희와 같은 새싹이 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싹이 나무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일단 4년 동안 물 많이 줘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이 새싹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겸손함이고 사실 누가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자립심, 독립심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누가 알겠습니다. 키워주진 않습니다. 아유,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분들, 우리 도민들이 그 물을 또 태양을 주는데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국민의힘 현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승욱 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청년 정치인이라는 어떤 타이틀보다 보통의 어느 청년들처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북 발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전북의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행보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 신승욱의 행보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총선이 내년이고요. 그 다음 지방선거가 또 3년 남아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출마의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나이 60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네. 예, 야, 우리 지역에서도 뭐 정운천 의원도 있고 이용호 의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의원들이, 다양한 정당의 출신들이 좀 나오는 것이 바로 또 지역의 또 건강성이 아닐까, 다양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명준 전북도당 군산지역위원장. 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전라북도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삶과 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청년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당 활동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분들도 물론 청년들이 많이 서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군산 지역위원장이라서요. 예. 군산 지역위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출마할 기회가 있다면 출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최연별 준비위원장. 예. 네. 저는 지금 청년들이 뭐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뭐 낮은 임금인데 뭐 물가도 높고 뭐 취업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저희 진보당에서도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제 4월 5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저희 진보당 강성희 후보님이 또 출마를 하셔서 열심히 저도 돕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문제도 저희 공약으로 해서 열심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뭐 예비 후보로 이미 이제 등록한 후보이셔서 아마 각 본인 정당의 후보를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분의 말씀을 좀 잘 들었고요. 여러분이 항상 청년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이 감각을 10분 활의해서 활용하셔서 노력하셔서 전북의 기성 정치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저희 언론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청년 정치인 네 분에게 들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이명준 군산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유정 전주시의원, 국민의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신승욱 수석부위원장,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최연별 준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